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부질환은 2019년 전 국민의 28.4%가 진료를 받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최근 피부암을 포함하여 피부질환으로 죽는 사람은 해마다 1100명 수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0.3%에 머무르고 있어 사람들은 피부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피부질환 가운데는 그 증세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피부질환은 종류가 수백 종에 이를 만큼 많고 증세가 비슷하여 어떤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피부질환의 원인도 다양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아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부질환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피부질환의 원인에 따라 예방과 치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첫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이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피부질환. 둘째, 면역계 이상에 따라 생기는 면역성 피부질환. 셋째, 병원체의 감염이나 면역세포 이상과 직접 관련 없이 피부조직에 생기는 피부염으로 구분하려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1458만 명 가운데 환자 수가 많은 피부질환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접촉피부염 618만 명, 두드러기 253만 명, 세균 감염증인 연조직염 122만 명, 바이러스성 질환인 헤르페스와 아토피성 피부염이 각각 95만 명으로 많았는데 여기에서 접촉피부염 618만 명 가운데 엘러지성 접촉피부염 466만 명과 두드러기 253만 명 가운데 엘러지성 두드러기 116만 명,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95만 명을 포함한 면역성 피부질환이 가장 많고 연조직염 122만 명과 헤르페스 95만 명을 포함한 감염성 피부질환이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수족구병이 42만 명, 접촉피부염 35만 명, 두드러기 29만 명, 아토피성 피부염 21만 명, 헤르페스 14만 명이었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접촉피부염 80만 명, 두드러기 28만 명, 연조직염 17만 명, 대상포진 13만 명, 지루피부염 12만 명으로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수많은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부질환의 원인은 피부질환의 형태, 곧 감염성 피부질환이냐, 면역성 피부질환이냐, 아니면 감염이나 면역세포 이상과 직접 관련 없는 피부염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감염성 피부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예에서 보듯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들은 이들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할 때는 병원체에 감염되어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걸린 다음에도 쉽게 나을 수 있으므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피부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성 피부질환에 잘 걸리거나 둘째, 면역세포가 병원체가 아닌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원형 탈모증, 루푸스, 백반증 등이 있고 피부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 곧 온나무와 같은 식물, 금속, 화장품, 방부제, 약제, 고무, 합성수지 등에 닿을 때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하여 생기는 엘러지성 피부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음식 알러지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면역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낫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이상 현상을 정상화시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성 피부질환이나 면역성 피부질환과 직접 관련 없는 피부염은 그 원인이 피부세포에 있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 가운데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안 켜지기 때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부세포에 들어있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져야 하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피부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피부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피부세포들이 줄어들어 피부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 생기는 피부질환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평소에 피부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도와주는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써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데, 피부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도와주는 이러한 좋은 생활습관은 피부질환에 걸렸을 때 피부질환을 낫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부세포 DNA의 손상과 손상된 DNA의 복구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우리의 생활습관 이외에 피부세포의 환경과 면역세포의 역할 곧 면역력도 있는데, 피부세포의 환경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1000가지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피부 생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생태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고 피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미생물로, 이들은 영양분을 섭취할 때 해로운 피부 미생물과 경쟁하거나 이들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해로운 미생물이 피부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부는 피부 생태계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며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이유로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피부질환에 걸리거나 피부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세포가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에 들어있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들 가운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필요할 때 잘 켜져야 하며 면역세포에서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지기 위해서는 첫째, 면역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질 수 있도록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면역세포에서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면역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지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면역세포들이 줄어들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에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감염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위생에 힘쓰고 병원체에 감염되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걸린 다음에도 쉽게 나을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낫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이상현상을 정상화시켜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염성 피부질환이나 면역성 피부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부염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피부세포에서 손상되는 DNA의 수를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써 피부세포들이 신바람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아울러 피부 생태계에서 피부세포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피부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필요할 때 잘 켜질 수 있도록 첫째, 면역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질 수 있도록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처럼 면역세포와 피부세포의 필요한 유전자를 필요할 때 잘 켤 수 있도록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피부질환은 물론 최고 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피부질환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피부 생태계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대체로 위생이 향상되는데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은 무엇 때문일까요? 살균제 사용이나 피부관리,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화학물질 노출, 항생제와 각종 약물과 같은 현대의 위생적인 삶은 피부 생태계에서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려 피부질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는 자연 상태에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수소이온 농도 4에서 5.5의 산성을 유지하는데 적정 수소이온 농도를 혼란시키는 알칼리성 또는 독성 화학물질이나 제품은 유익한 피부 미생물들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피부 생태계의 미생물 균형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미생물 균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유기농 또는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합성 섬유로 만든 옷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은 피부 미생물들을 혼란시키므로 천연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누와 샴푸, 향수, 기타 개인관리 및 청소용품은 피부 미생물을 혼란시키는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수분과 기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되고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지를 더 생산하는데, 수분과 피지의 불균형은 피부를 거칠어지게 하고 손상되는 피부의 치유를 어렵게 만들며 빠른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피지를 많이 제거하여 수분과 피지의 균형을 깨뜨리고 유익한 피부 미생물도 많이 제거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